최근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전선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에 위치한 두 마을, 안드리브카와 크리스지브카. 우크라이나가 점령함. 앤드리브커 전투 중. 러시아 제72여단은 거의 전멸당했다. 오늘 좀 살펴보자. 우크라이나 도시가 어떻게 이 두 마을을 점령했는지. 그들은 걱정한다. 전쟁의 최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9월 15일. 우크라이나 제3코만도 여단 발표. 프리 안드리스카.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러시아 제72차 량화보병여단이다. 거의 다 전멸됐어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러나 최근에는 양측의 싸움은 치열하지 않았다. 공격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제3특공대여단. 지난 이틀 안에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하다. 서라운드 안드리스카. 그래서 러시아 군대와 마을의 주력. 끈타. 마을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을 하나씩 처치하세요. 제3특공여단이 전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들은 여단 대대장 3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여단 정보부장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제72여단 보병 대부분. 그리고 많은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여단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을이 왔습니다. 나무들이 말라버렸어요. 이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 주민은 안 살아요. 그 영상이 보여주네요. 잔해를 치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영상 전체가 보이는데 게임 화면과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공격을 담당한 제3특공여단. 그들의 전신은 유명한 야시우 캠프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야시우 캠프는 더 이상 대대급 부대가 아닙니다. 여단급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마리우폴, 메리우폴에서만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앞쪽. 그는 키예프 주변의 군사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컴파일 후. 현재 제3코만도 여단으로 알려진 조직이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대는 지휘하에 2개의 돌격보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 기계화복병대대와 1개 전차대대. 그리고 대전차대대. 또한 완전한 포병연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투 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제72보병여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것은 당시 마리우브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다. 러시아 제72보병여단의 파괴 소식. 측면에서도 확인됐다. 여단의 전 사령관은 비너비던 중령이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바이니바이던 중령은 옛 부하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 항목이 없습니다. 이 비너비던 종지에오는 실제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빠르면 올해 6월부터 바그너가 바흐무트를 대피시켰을 때 비너비던 종지에오는 72여단 공병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그너의 퇴각의 지뢰 부설. 그는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바그너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니비딘, 바이니비딘, 중령도 포함되어 있다. 바그너는 제72여단의 병사 몇 명을 포로로 잡았다. 심지어 외그너도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비니비딘 중령을 상대로. 신문 영상. 해당 영상에서 비니비딘 종지에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그너에 대한 공격은 개인적인 행위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그너를 싫어했다. 취한 동안 바그너를 공격하는 임무가 발령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 같아. 이 충성과 효도는 바그너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콧등도 부러졌습니다. 바그너는 당시 아직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 러시아 국방부
베니웨딘 중령을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차장 프리고딘. 푸틴에 의해 이미 제거됨. 바그너 군사그룹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그너와 대립하고 있던 제72여단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전멸되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이 중령빈이 비딘만이. 하지만 나는 이 재난을 피했다. 정말 슬프다. 안드리스카 빼고. 9월 17일. 우크라이나 회복 발표. 바흐무트, 보머트, 남쪽의 작은 마을 크리치브카, 크리키브커. 사실 몇 주 전에 영국 라는 이미 마을 서쪽의 고지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남쪽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지형 우위를 점유한 후 우크라이나 마을은 즉각 탈환되지 않았다. 대신 화력을 이용해 현지 러시아군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제80공습여단, 제5특공여단과 우크라이나 국가 SWAT 팀 공동 발표. 마을이 탈환됐다. 그리고 영상을 올려라.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한 공세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우크라이나는 이미 마을을 통과했습니다. 서쪽 운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크리키브커 마을 서쪽에 작은 인공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더 일찍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촉선. 운하를 건너 우크라이나. 점차적으로 마을 서쪽에 위치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미리 설정된 위치. 이 지역의 지형은 마을의 지형보다 높습니다. 그런 다음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 마을을 천천히 공격해보세요. 마을이 성공적으로 점령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이 두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역에 다수의 러시아군을 고정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흐무트 근처 러시아 5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집결했다. 탱크 약 274대, 1000대 이상의 장갑차, 대구경 포병 150문, 120개 이상의 다중 로켓 발사기. 올해 5월에 러시아가 바그너에게 바흐무트를 점령한 후 바흐무트, 러시아 선전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십시오. 당시 러시아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게 하소서. 당시 러시아는 바흐무트 전투를 다음과 같이 간주했다. 얼마나 높이 들어 올려졌나요? 러시아는 이제 감히 바흐무트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흐무트가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점령된다면 러시아군 지도자들도 푸틴에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바흐무트 주변에 배치될 예정이다. 중무장한 병력이 꽤 많음. 보머트가 우크라이나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 안드리예프카와 크리시브카. 우크라이나의 지배를 받은 후 바흐무트, 보머트, 남쪽의 중요한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피트네의 문. 영국. 레는 앞으로도 자신의 포병 우위에 계속 의존할 것입니다. 앞으로 움직이다. 바흐무트의 회복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을 격리시키세요. 그리고 러시아의 활력을 소비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안드리예프카와 크리시브카. 이 두 개의 작은 마을. 바흐무트를 위한 싸움의 결정적.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 전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을 해보자. 우크라이나가 지출한다면 동일한 손실을 입은 바흐무트, 보머트, 포획. 캡처하는데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토크막. 그렇다면 이 두 도시는 중요한 군사도시이다.
모두 특정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크라이나는 누구를 더 장악하고 싶어 합니까? 전반적인 관점에서 토크막을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 군대는 칼과 같다. 러시아 방어선 삽입. 전체를 가로로 자르시면 됩니다. 제브로지히 지역의 러시아 배치. 하지만 바흐무트는 더 이상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한다. 자포리지아 지역. 토크막과 같은. 이것이 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이다. 러시아도 이를 깨닫고 있다. 9월 17일 영국 국방부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보고서는 말한다. 러시아는 자포로지하의 전선 뒤에 있습니다. 약 16km 떨어진 토크목, 탕막 주변 방어를 강화하다. 더 많은 체크포인트 배치. 대전차 방어 공세와 새로운 참호 파기. 이는 러시아가 점점 더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의 토크막 공격. 현재 이 지역 전체는 러시아 제58군이 점령하고 있다. 경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또한 새로운 공격 방향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최신 뉴스. 자폴러히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지역. 보클레다어는 임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올해 초. 이는 러시아의 주요 공격 방향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지뢰밭을 깔았습니다. 러시아. 공격하는 해병 여단은 갑옷을 버리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 그 방향으로 발사된 것은 잠정적인 공격이었다. 해당 지역은 마리우프르, 머라이어퍼는 불과 80km 떨어져 있습니다. 토크막처럼. 벨리키 노보실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부클레다르. 이 지역에서 싸우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의 축적 채널입니다. 오늘의 최전선 전투 상황.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